풀체인지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. 이 시점에 현재 모델을 구매한 이유 따로 있으실까요? 모델의 완성형 차가 암만 해도 제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덜하다. 장고장 같은 부분들이 있는 거에 대해 대단히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. 맞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피하고자 그 기종의 완성형 모델을 모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게 첫 번째였고요. 네네. 두 번째는 할인 부분이 컸었던 부분도 무시를 못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구매하실 때 또 뭐 국산 혹은 수입차 어떤 모델이랑 좀 비교를 하셨고? 차량 가격도 있고 전차를 거의 10년 정도 몰았기 때문에 결정할 때 사실상 모든 국내 모델과 모든 외산 모델을 다 비교했어요. 개차 채널뿐만 아니고 네네. 거의 대부분의 유튜브 채널을 2년치를 다 봤고요. 제네시스하고 그랜저 위주로 주로 비교를 했고, 제네시스 모델은 G80, GB70, GB80 여러 브랜드 중에서 아마도 뭐 브랜드 네임밸류도 있을 거고요. 혹은 디자인도 있을 거고 타협점을 찾아서 구매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트림 중에 또 AMG 라인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? 50대에서 20대 초반까지를 커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다른 라인으로 가면 너무 올드하다. 맞아요. 저희 대학생 자녀가 보기엔 부담스럽다라는 입장이 좀 있었고, 그렇다고 제가 또 너무 영하게 직원들하고 가는데 조금 좀 언밸런스인 것 같고,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타협을 하자. 그래서 MG 라인 쪽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. 여기 이제 일시불로 구매하셨잖아요. 네네. 견적 신청할 때 개차 통해서 알아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. 할인 얼마 받으셨습니까? 최종 제가 할인받은 거는 1200 정도. 되게 재밌었던 거는 딜러분들한테 견적을 제가 한 20군데 이상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. 사실 이게 또 앱도 모든 앱을 다 깔아서 그렇죠. 유튜브에 있는 모든 그 판매사원들한테 연락을 다 해봤어요. 막판에 개차를 통해서 딜러분이 연락을 주셔서 3일 만에 차를 뽑아주셨어요. 할인도 맞춰주시고.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는 막 한 2달씩 막 이렇게 씨름하고 있었거든요. 차 네네. 언제 나오냐, 색깔 구할 수 있냐, 차주분 뭐 이번에 쇼핑 들어오면 될 겁니다. 네네. 대기 걸어드릴게요. 이러고 있는데 개차 통해서 연락드렸습니다. 그래요? 근데 제가 처음에 견적 안 받으려고 그래요. 왜냐면 너무 많이 견적을 받았고 한국에 물량이 없는 걸 알고 있다. 왜냐면 8분 이상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, 그래서 지금 받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랬더니 한번 받아보세요. 그래요. 뭐 어차피 돈 드는 거 아니까 해서 했더니 3일 만에 연락 와서 차주님 차량 수거했습니다. 검정색 원하신 걸로 하고 할인 맞춰드리겠습니다. 그 첫 번째 카톡 받고 6일 만에 차 나오더라고요. 엄청 네, 그래서 대단하다. 뭐 우리 선생님처럼 좀 알아보실 분들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개차 그 견적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. 거기에서 알아보시면 좋은 조건으로 또 알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. 일시불로 이 차량 결제하셨죠. 네. 뭐 어떻게 운이 그렇죠. 좋아서 오토캐시백도 이제 개차 오토캐시백 맞습니다. 이용하셨죠. 네. 혹시 얼마 정도 캐시백을 받으실까요?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비교 또 받았어요. 그렇죠. 사실은 금액대는 비슷했어요. 그죠? 약간 차이 나긴 했는데 그게 뭐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라고 네네네. 보고, 개차 통해서 캐시백했던 건 두 가지인데, 첫 번째는 개차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차량 구입했고 정보를 습득했기 때문에 좀 편하더라고요. 그렇죠. 두 번째는 이거 아마 느끼실 건데, 개차가 제일 반응이 빨라요. 뭘 물어보면 뭐가 답이 바로바로 와. 그래서 사실 그날 받자마자 다 뿌렸거든요. 개차만 연락이 왔어요. 빨리. 네. 맞아요. 바로 연락이 와서 응대를 해준다는 자체가 제 입장에서는 차량 구매 부담도 크고 막 약간 어리둥절하고 있던 측면에서 안심이 되고 해서, 그런 측면에서도 괜찮다. 뭐 수입차는 이렇게 빨리 받는 경우도 있지만 국산차나 뭐 수입차 다 재고차나 전시차 구매하는 경우는 바로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인터뷰를 했을 때 빨리 대답을 해준다, 빨리 처리를 해준다라는 게 좀 큰 장점이었던 것 같고. 신규로 개설하셨나요? 카드? 네네, 맞습니다. 혹시 이게 개인마다 다르긴 한데 유지 조건 혹시 있으신가요? 별로 없습니다. 별로 없어요? 예, 없습니다. 뭐 제가 평생 쓰고 있는 카드 뭐 그냥 쓰면 되니까. 그렇죠.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.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. 알아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캐시백 높게 받는다고 해서 뭐 유지 조건 이만큼 싸들고 갈 필요가 없어요. 부담이 없는 걸로 혜택 가장 좋은 거, 이런 걸 선택하시는 건데, 역시나 이제 차량 계약하셨다면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오토 캐시백 링크 있을 겁니다. 지금 현재 이 영상을 찍는 기준으로 최대 2%고요. 차량 금액도 뭐 몇 억대 차량들도 다 거의 다 대부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용해 보시면 추가적으로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. 이제 차량으로 넘어와서 선생님께서 이제 장단점을 정리해 주셨습니다. 첫 번째가 이제 디자인하고 성능인데, 2023년 넘어오면서 나이트 패키지라고 해서 그런 걸 많이 죽여놨더라고요. 화려한 차량을 찾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직장이 있고 공식적인 행사에 차를 써야 되는 경우가 꽤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남의 시선을 볼 때 차량도 벤츠인데 거기에 외관까지도 화려하면 되게 좀 오히려 부담스럽고 없어 보여요. 맞아요. 그래서 좀 톤을 다운시키고 싶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꽤 괜찮았고.
두 번째는 가격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할인 좀 세게 했을 때. 저도 그 당시에 2350 AMG 라인을 영상을 찍었었어요. 할인이 너무 높았었기 때문에. 그때 아마 사신 분들이 제일 지금까지는 제일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가격대도 중요하죠. 할인은 타이밍입니다. 기다리다가 물량 다 빠지고 신형 들어오면 이제 못 받아요. 그리고 뭐 530i나 뭐 이런 5 시리즈도 보셨을 거잖아요. 봤죠. 식구들도 가서 매장 방문하고 사실은 할인이 더 좋았어요. 그래서 사실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 그 결정은 벤츠냐 BM이냐의 결정에서 맞아요. 끝난 것 같습니다. 제가 아마 몰았으면 BM도 꽤 고민을 많이 했을 건데 여성분들이 두 명이나 이 차를 몰아야 되기 때문에 취향이 존중해드려야죠. 벤츠가 맞아요. 월등히 선호하는 걸로. 맞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좀 브랜드 네임밸류로 갈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단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뭐 당연하죠. 이제 신형이 나올 거니까 네. 다음 E클래스가 이제 비교 대상이 되겠죠. 네. 근데 뭐 요거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겠지만 이 차량을 운전하시는 두 분께서는 사용하시기에 지금 모델도 충분하다라고 네. 생각을 하시고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차량을 10년 이상 꾸준히 이용을 했고 차량을 막 바꾸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. 그리고 뭐 스피드를 막 즐기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벤츠 현재 모델이 제공하는 편의 시설도 충분히 좋다. 맞아요. 물론 이제 개인 취향으로 좀 더 디지털하고 모던한 디자인을 선호하고 뭐 에어소스가 꼭 들어야 된다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편의 시설은 자기의 눈높이에 따르기 때문에 국내 차량을 10년 정도 모시고 운행을 하신 분 입장에서는 저는 뭐가 부족한지 잘 모르겠어요. 솔직히. 맞아요. 뭔가가 새롭게 해서 비교를 하면 이건 왜 없지란 질문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고 자기 입장에서 차량 운행하는데 여기서 도대체 뭐가 더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이 차량의 모델에서는 완성형 같다. 이런 것들이 당연히 뭐 단점이라면 단점이라도 볼 수 있는데 시기상 당연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.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부족한 게 없다라고 느끼시는데 이제 국산차 대비하면 그렇죠. 조금은 있을 수 맞습니다. 있다고 해주셨어요. 이 벤츠 350이 주고 있는 편의시설에 충분히 만족을 하지만 그 자체로 봐서 국내에 있는 현재 비슷한 급의 차량 대비 편의시설이 특별하거나 월등하냐 그렇진 않다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옵션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네네. 적어도 1000 정도의 차이가 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아마 조금 어떤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겠다. 그 다음으로는 이제 수입차는 뭐 당연히 그런데 약간 수리에 좀 불편하죠. 그래서 워런티도 구매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좀 단점이죠. 국산차를 해보셨으니까. 제일 큰 단점인 것 같아요. 그쵸. 사실은 그 고민이 제일 많았고 제가 몰았을 때는 특히 상관이 없어요. 대처를 하는데 제가 사랑하는 가족이 몰고 있을 때 조금 안전에 관련되는 문제가 생기고 나면 그게 제일 걱정이고 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 모델 끝물을 기다렸던 그것도 잔고장들이 어느 정도 다 잡히고 고장이 있는 것도 어느 정도 검증이 돼서 대처법이 있는 거 그걸까지 좀 기다린 측면이 있습니다. 사실 국내 차라면 그 고민 안 했을 거예요. 안 하죠. 소중한 가족분들이 타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던 점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다음은 이제 연비 민감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. 연비가 단점이라고 하셨는데 연비가 저는 이제 전 차량을 법인차로 하이브리드 그랜저를 몰았었는데 연비가 한 20, 19 이렇게 나왔었거든요. 엄청 잘 나옵니다. 이게 도심에서 했더니 8, 9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. 8, 9 나쁘면 뭐 7도 나옵니다. 고속도로나 이렇게 조금 고속주행을 하게 되면 11, 12 요 정도 나오고 있어서 단거리나 연비에 대한 민감도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좋은 옵션을 가진 차들이 있다. 저 입장에서는 차량의 운행 시간이나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제가 결정할 때는 그게 큰 부담이 되지는 않았는데 장거리나 자주 차량을 운행하셔야 돼서 특히 이제 고급류를 넣으셔야 된다는 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렇죠. 이거는 개인의 기준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연비는 이 정도가 나온다. E클래스가 이제 대표 수입 세단이잖아요. 패밀리카로도 많이 타실 거고 고민 많이 하실 텐데 승차감을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. 승차감 어떻습니까? 되게 버터 같은 느낌이 들어요, 차가. 어떤 의미일까요? 이게 되게 부드럽고요. 이게 뭐 노면을 안 익힌다는 건 아닌데 그렇죠. 노면이 분명히 올라옵니다. 무슨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슬 밀리면서 가는 느낌이 되게 좋다. 그래서 저는 주변 분한테 약간 버터리하다. 버터리하다. 빵에 버터 발 때 슬 밀리는 것처럼 그 느낌 난다, 차가. 요 말씀을 좀 드렸고 되게 신기한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그러면 차가 스탑이나 가속을 내야 될 때 굼뜰 것 같은데
왜냐면 서로가 같이 가기 쉽지 않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그런 점에서도 어느 정도 잡아주는 것 같다. 이게 또 350에는 댐핑 컨트롤이라 그래서 이 땅에 또 잘 눌러주기도 눌러주고 상황에 따라서 좀 반응을 하는 그게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것도 기준마다 좀 달라요. 여기에 딱딱하다 혹은 통통 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부드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은 탄탄한 측면이 있는 건 같아요. 제가 말하는 부드러움은 그 우리 고속버스 부드러움 이런 거 있잖아요. 줄렁줄렁. 네. 예전 이제 아버지 세대들께서 아, 네. 좋아하셨던 그런 게 이제 저한테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. 완전히 다른 완전히 거죠. 다릅니다. 일상적으로 패밀리카나 소중한 아내분 혹은 따님 가족분들이 타고 다니시기에도 전혀 이 불편한 게 전혀 없는 그런 승차감이라고 느껴집니다. 아까와 같은 이제 방지턱 엄청 많잖아요, 도심에는. 근데 이거는 저도 그 전에 느꼈던 건데 방지턱을 좀 뭐랄까 약간 높은 속도로 네. 넣고 방지턱이 좀 높으면 쿵 한번 쭉 올라오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런 건 좀 저도 동감을. 개인적으로는 차량이 훌륭해서 거기까지 다 막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좀 이상한 거다고 저는 그건 운전자의 습관. 그쵸. 운전을 천천히 하면 돼요. 네, 저는 그런 쪽이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근데 원래 맞아요. 그거를 이 클래스에서 이거를 이거밖에 안 돼? 난 S로 가야 되겠어. 저는 좀 그건 다른 생각입니다. 오히려 운전자가 운전 습관을 좀 다르게 가져가면 좋은 승차감을 줄 수 있고. 이 350 모델 조금 탄탄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이음매라든지 뭐 이런 잔진동은 진짜 잘 걸러줘요. 지금 차량 운행한 지 오래 안 돼서 조금 말하긴 그렇지만 저는 잔진동을 크게 못 느끼고 있고 맞아요. 잡소리도 거의 없습니다. 맞아요. 초기 모델은 좀 있었어요. 예. 맞아요. 유튜브 2년 전 네, 영상 맞아요, 찾아보면 리뷰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음. 차주분들도 불평 많으신데 이제 끝물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음. 완성형 모델에서 누릴 수 있는 뭐 장점이라고 저는 맞아요. 보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한 3년 동안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신호등도 인식하더라고요. 예, 이게 은근히 또 네. 은근히 되게 미안하게 여기 있을 때 얘가 보면 있죠. 멀리 잡거든요. 그래서 여기 있으면 육안으로 뭐 안 안 보여요. 보여요. 근데 얘는 보여줘요. 저희가 볼 땐 되게 네, 앞에 있는데 그래서 이럴 때는 이게 도움이 안 되고요. 비 올 때나 미안한데 지나쳤을 때. 이런 거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. 네, 저는 이게 은근히 도움되는. 뭐 주행하실 때 아까 소음도 일단 기타 잡소리가 없고 풍절음은 좀 약간 들린다는 분들도 있고 안 들린다는 분들도 있고 하시는데 어느 쪽 있어요? 저는 저속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. 100km 이하에서는 체감을 거의 안 된다. 한 120 넘어가면 어쩔 수 없이 들린다. 120, 130. 그리고 시트도 승차감이 좀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. 어떻게 느끼지? 좀 탄탄하고 잘 잡아주나요? 예, 이거는 다른 차량 대비 제가 몰았던 것보다 훨씬 잘 잡아준 것 같아요. 특히 옆에 약간 두툼해요. 맞아요. 네, 두툼해서 이게 아마 AMG 라인이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. 스포츠 시트 네, 있잖아요. 고속에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. 고속에서 어떤 점이 좋아요? 약간 이게 받쳐주는 느낌이 좀 들어서 맞아요. 약간 안 마음에 움직이니까. 조금 더 안정이 되는 차량의 안정성에 조금 더 믿음이 가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다른 뭐 기타 차량보다 월등히 편하다는 잘 모르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여기는 잘 잡는데 이제 어깨 부분은 딱 펴져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핸들을 돌리실 때 편하시죠? 이게 이 차 구매하고 네. 되게 소소한 거에 좋아하게 되더라고요. 어떤 이게 것들 있을까요? 보통 이제 스펙을 보면 대부분 저희가 차량 구매할 때는 마력이 얼마냐, 뭐 몇 기통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한다고 보면 네. 저는 차량의 만족감은 거기보다도 되게 소소한 거.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편의 기능이 신호등 인식을 해준다. 그런 것도 되게 마음에 들고 핸들이 약간 조금 독특한 형태여서 그렇죠. 여기가 약간 평평합니다. D컷으로 돼 있죠. 네, D컷이어서 차량을 돌릴 때 되게 편해요. 근데 그거는 사실 스펙 시트에는 없어요. 그거는 구매할 때는 크게 결정사항이 아닌데 몰아봤을 때 좋다. 네, 마력은 솔직히 구매하고 나서 이거 뭐 300마력, 400마력이어서 이런 생각 잘 안 들어요. 맞아요. 네. 왜냐면 그렇게 안 달리시기 때문에 대부분 뭐 299마력에 뭐 40.8 토크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근데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아내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 답답하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. 맞습니다. 근데 40.8 토크가 이제 거의 1800rpm부터 5000 rpm 이상까지 쭉 나오기 때문에 요걸 불편하다 혹은 굼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. 하나 가속도가 도움이 될 때는 추월할 때나 끼어들 때 끼어들 때 이제 그 순간 내가 원하는 순간에 가속을 내줄 때 스펙에 있는 마력은 나한테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. 그렇죠. 내가 필요한 속도가 지금 이건데 이건 내줄 수 있냐? 내가 체감이 되면 좋은 차고 맞습니다. 체감이 안 되면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이 차 이상해. 네.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측면에서는 제 생활 패턴하고 운전 습관에서는 충분히 역할을 해주고 있다.
브레이크의 뭐 초반 담력이라든지 이런 건 좀 어떤 편인가요? 제가 볼 때 국산차 대비해서는 조금 밀리는 느낌이에요. 조금 밀리는, 그러니까 팍 누르면 팍 쓰진 않아요. 좀 네, 부드럽게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발할 때도 부드럽게 나가고 설 때도 약간 살 눌러줘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전 대부분 벤츠 모시는 분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. 급가속하거나 급브레이크 잘 안 밟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한 템포 정도 생각을 미리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맞아요. 브레이크 할 때도 그렇고 가속할 때도 악셀을 밟아도 바로 안 튀어나가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하면 나가요. 차량이 밟고 이렇게 하면 나가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을 해서 밟아주는 대로 튀어나가고 밟아주는 대로 쓰고 네. 이것도 좋지만 1초 전 고민해서 세워야 되고 1초 정도 고민해서 악셀 밟게 뭐 저 개인적인 습관하고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.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 또 즉각적으로 되고 그러시겠네요. 컴포트로 하면 이렇게 된다 하더라고요. 네네, 그럴 수 있겠네요. 완전히 편안한 세단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세팅을 한대요. 컴포트라는 게 말 그대로 편안한 거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엑셀 반응도 그렇고 네. 브레이크 반응도 그렇고 그리고 급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이 앞이 주저앉지는 않는데요. 그래서 이런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브레이크는 말씀해 주셨듯이 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이 정도고 자 다음은 이제 또 요새 편의장치 많이 보시는데 선생님이나 혹은 따님분들이나 네. 이렇게 좀 만족하셨던 편의장치 이게 무선으로는 아니지만 유선으로 카플레이가 돼서 이게 HUD가 되는 모델이고 네. 내비에 있는 게 다 지금 HUD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방향 그리고 이제 오 이거 팀앱 이거 바로 됩니다. 애플 카플레이가 예, 있죠? 이걸로 보면 보통 그래요? 카플레이 연결 했을 때 카플레이에서 나오는 내비 방향하고 속도가 이게 다 나와요. 그리고 원래 초기 모델은 통풍 시트가 없었는데 켜보니까 시원하네요 되게. 이제 마지막 완성형 모델이라서 모든 옵션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. 후하게 집어넣어준 것 네, 같아요. 다 있는 것 같습니다. 기타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죠. 물론 이제 테슬라처럼 그 정도의 똑똑함을 지닌 뭐 인공지능 이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차량에게 기대하는 운행은 충분히 서포트를 해주고 장거리나 일정한 속도가 유지되고 있는 교통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운전자의 피로도를 엄청나게 많이 만족을 느끼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추가적으로 이 벤츠가 더 차로 유지를 잘한다 하더라고요. 다른 브랜드보다. 차로 중앙 유지를 켜면 스티어링 휠이 보정이 들어가는데 그 보정되는 횟수가 현저해졌다라고 하더라고요. 조금 더 안심을 하고 하실 수 있다. 오늘은 이제 벤츠 E클래스 2350 포매틱 AMG 라인 차도 선생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 해봤는데 뭐 완벽한 차는 없을 거예요. 근데 우리 선생님처럼 뭐 가족분들이나 다 타셨을 때 만족한다면 그게 좋은 차입니다. 고민하시는 분들이 저는 지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 끝물을 잡을 거냐 혹은 이제 신차를 기다릴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구매하실 분들은 빨리 이 영상 견적 신청 링크에다가 남기세요. 그래야 물량을 빨리 선점하실 수 있으니까. 그리고 결제하실 분들은 역시나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오토 캐시백 링크로 구매하시면 추가적으로 최대 2%까지 캐시백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혜택을 받으시면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. 오늘 너무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행복한 추억만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한 10년 타실 거죠? 그래야죠.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We'll be right back.